네, 안녕하십니까. 소문도 무성하고 거짓과 진실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뉴스와 많은 정보를 대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가는 것들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진실된 사람, 진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아 경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진실과 그리고 진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부동산 고민 많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도 생방송으로 차윤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상담 진행함에 앞서서 이제 꼬꼬 박사 강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부동산 규제, 특히 전세 자금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이 특히 대출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제 저 밑에 있는 서민들의 자영업 그리고 어떤 기존에 하는 일마저 이제 막 공장까지도 이게 멈춰서는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액 투자가 이제 사라질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소액 투자의 대명사인 1억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입니다. 지금 2018년 11월입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 1억 원이 있다면 어디에 보관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도 부동산 하면 이제 투기로 오래되니까 이제 저는 용어를 보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부자 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이 월급이라는 거, 자기가 자산을 모았어요. 기업도 돈 벌었어요. 돈 팔았는데 돈을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그 기업이 도산하지 부자가 되겠습니까? 월급 줘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가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걸 저축해가지고 놔둬보십시오. 평생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모아가지고 평생 뭐 1억, 2억 모았는데 20년, 30년 가면 1억 쓸 데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면요. 돈을 어떻게든 건전하게 그리고 열심히 모은 걸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관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라는 개념을 바꿔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모아서 저도 50대인데 내 친구들, 내 대학 동기들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 온 사람들 참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를 하려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보통 뭐 처음부터 10억, 20억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뭐 준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모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또 투자 세계에 가야 됩니다. 자, 투자를 투기로 보니까 보관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연 1억을 모았으면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할 때가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보관해두면 이거 은행에 이자 나오겠죠. 대출 이자는 높은데 내가 저축한 이자는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실망적이죠. 오히려 막 실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막 투자에 돈 많이 벌었는데 나는 은행에 열심히 저축했는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식에 넣는 방법. 주식 안에 보관하는 방법. 주식 이거 뭐 잘 오를 때 오르겠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뭐 소위 개미 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미들이 돈 번 적 있습니까? 많이 번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날린 사람들 많고요. 이것은요, 주식은요, 365일 공부하고도 어렵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기 막 이태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른 나라도 공부하고 다른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고요. 무슨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되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주식이 폭락하는데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 불안하죠.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해야 됩니다. 은행도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 하나 갖고 우리가 투자 세계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세계도 역시 하나의 보관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면 금, 달러 사야 되고 엔화 사야 되고 해외에다가 저축해서 해외에다가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거 뭐 금, 달러 뭐 다 알겠어요? 그리고 잘 몰라서도 못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로 몰고 투자하지 마라. 그러면 주식하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저축만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 우리나라가 신용사회잖아요. 신용 등급도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신용이 좋은 사람은 대출 받을 때 좀 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대출해서 장사를 해서 또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가지고 내가 신용대출도 받고 담보대출도 받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대출을 받으면 뭔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아요. 공부를 해서 자기 신용을 활용하고 대출도 활용하면서 작은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 살 수도 있고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1억 가진 사람이 자기가 멀쩡히 직장도 있는데 직장 할 때 사업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자영업자가 엄청 힘들다 합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사업도 무너지는데 거기다 1억을 보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사업도 하고 하는데 또 자기가 직장 다니고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안 해본 사람한테 더 위험도가 높지요. 그거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과연 1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주식 조금, 은행 조금, 그리고 부동산도 조금 약간 리스크를 해체해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한다면요. 지금 현재 2018년 11월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규제라는 규제는 백화점식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이제는 대출 규제로 숨도 못 쉬게 합니다. 요즘요 전세도 아무도 안 나가요. 매매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시세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시세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 빈도가 어느 정도 있고 난 후에 거래 가격이 시세인데 꽁꽁 묶어놓고 한 건, 두 건 어쩌다가 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거래되는 것 같고 시세다. 이건 시세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죠. 이런 시장은 왜 만들까요? 규제가 있고 강력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규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죠. 그만큼 아직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규제를 해야만 그 사람들의 욕구, 이 선호도를 줄이는 게 아니고 투자에 대한 욕구를 조정하는 거죠. 저는요, 지금 현재 이 대출 규제가 너무도 심하고 엄격해서 이 정도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래 가서도 안 되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 무슨 뭐 몇 개 지역 꽉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벼룩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상간을 태우는 격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대출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모아둔 돈 1억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요즘 많이 질문 받고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17년부터
스스로 조정받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공급만 더 와줬으면은 조정을 받았을 텐데 이제 중과세라든가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매물이 이제 없다가 지금은 또 매수가 없어요. 이제는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는 전세도 안 되고요. 월세도 안 돼요. 이 시장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규제가 좀 풀릴 때까지는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1억 가구 투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아파트 전세 끼고 투자, 갭 투자 하려고 해도 기본이 3, 4억이 들어가고요. 좋은 지역은 6, 7억, 심지어는 10억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1억 가구 투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출까지 안 나와가지고 안 되죠.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데가 단독일까요? 단독도 역시 땅이 크죠. 그리고 방수가 많아서 방공제하고 하려면 대출도 안 나오는 데다 하기 때문에 단독도 지금은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중액 또는 고액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겠죠. 상가도 역시 좋은 지역은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금 현재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실물 경제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상가는요, 아직도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곳곳을 찾아보면 많이 있다. 좋은 항아리 상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수익형이죠. 월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오피스텔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나머지 다세대 주택, 연립, 우리는 이걸 통칭 빌라라고 하지요. 빌라와 다세대 주택과 연립을 빌라하는데 빌라는 수익형이면서 차익형입니다. 월세 받다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죠. 지금 대안은 1억 갖고 투자를 한다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적게나마 상가 정도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다세대 주택이라면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지역 잘 모르면요 간단합니다. 32평짜리 아파트 있죠? 32평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8억 이상이면 그 지역 인근의 빌라들은 월세도 잘 나가고 임대도 잘 나가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억 이상이면 좋고요. 또 노후도가 잘 많이 진행이 돼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가격 많이 오르는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있는 것들 하나씩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1억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보관할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8억 이상인 지역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가 20억씩 넘잖아요. 그런 주변 인근들로 해서 조금 적게 싸게 사서 월세 받다가 어떤 언젠가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로 간다면 반드시 그 땅은 배신하지 않고 기쁨을 줄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오피스텔은 투자 잘못하면 피를 5번 봅니다. 그래서 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를 5번 본다는 의미는 오피스텔은요 잘못 사면요 처음부터 세입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오피스텔 수면은 20년 봐야 되는데 17, 18년 이제 고쳐주고 물색할 때부터는 이거 살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거든요. 보통 3년 태어난 이제 신축해서 한 5년에서 10년, 한 5, 6년 이내에 있는 것들 오피스텔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시면 돼요. 월세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월세 수익률이 10%, 11% 나오는 건 그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사고 나서 세입자가 한번 바뀌고 나면 월세가 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렇게 좋은 오피스텔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도심 내나 부도심 내에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세대와 연립은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8억 이상인 지역, 이런 지역을 집중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이 이게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식 투자나 하든 아니면 신이나 되듯이 가격이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릴 때 사려고 하면 못 사고 오를 때 가면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빨간 도타운 직선을 그리듯 오를 때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결국은 10년, 20년 전보다는 내린다 할지라도 항상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는 거고 어디다가 돈을 묻어두고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지역을 찾으셔가지고 돈을 그냥 보관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입니다. 요걸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현재 내렸다가 다시 올랐죠. 2007년에 폭락을 할 때 그야말로 폭락론자들 마치 지구가 끝난 듯이 인구 절벽의 대세 하락이다 해서 결국은 폭락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2014년과 17년을 지나면서 폭락주의자들은 그냥 한마디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같이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유독 폭락 자기 기준이 너무 가치관이 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벌어서 좀 모아가지고 개미처럼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맨날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꼴을 못 보는 이런 스타일들 많으신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좀 여윳돈 우리가 주택 투자해봐야 돈 많은 사람처럼 10채 100채 불고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자기 집 위에 한두 채 정도 월세 나오는 거, 노후 대책, 은퇴 설계할 수 있는 거 이런 수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월세 받다가 은퇴할 때 돼서 가격 많이 올라 있어서 내가 좀 돈을 벌고 남들은 연금도 많이 받는다지만 일반인들은 연금 많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정도로 하고 가격이 올라 있으면 기분 좋고 그냥 계속 연금형 월세가 나오는 형태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은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거품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 할 텐데 그래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1억 정도의 보관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를 찾아서 돈을 잠시 보관해 둔다면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또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즐거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요즘 사라지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